자, 키워드 펼쳐보세요. 자, 키워드 14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공문서 위조 변조. 자, 군의경찰 병원장은 그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가 된다 되어 있고요. 자, 호적회장이 면장 결제 없이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결제를 받으면은 허위작성죄인데 결제가 없으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위조 밑줄. 허위작성인지 위조인지가 포인트죠. 위조죄. 자, 세 번째, 고조 공무원이 명세서에 원안이 없던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그 추가로 기재한 것이 내용 변경이죠. 변조죄가 됩니다. 자,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그 시장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명이죠. 부천시장명이. 그래서 공문서입니다. 자, 또 하나 제작해서 배포까지 했으니까 공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성립을 하였다. 그 다음 판례. 작성 권한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해서 서명 흉내내게 했죠. 구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 골프 치는 중이야. 내 서명 알지? 동그라미. 그거 흉내내서 네가 해. 허락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공문서인데 필름을 제조한 거는 아직 예비 단계죠. 그걸 필름 만들어서 이제 제작까지 들어가 위조가 된단 말이에요. 필름은 예비 단계인데 그 공문서 위조죄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벌립니다. 자, 공무원이 이제 그 허위 작성된 문서를 변경했다. 허위 작성된 건 가짜죠. 가짜를 위조하면 위조가 되지만 가짜를 변조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불가벌이에요.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사 결과 보고서를 축소 복사했다. 자, 축소 복사한 거는 이제 그 형태가 좀 적게 복사가 된 거지 내용을 고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변조가 아니다 봅니다. 자, 작용모형죄. 작용모형죄는 이름은 자기 거, 자격은 남의 거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사 목적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계약의 상대방이 알아도 행사 목적이 있다. 행사 상대방이 알아도 행사 목적이 있다.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자격 모형 작성죄를 범하고 이걸 범하려면은 이제 행사의 목적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자격 모형할 때 작성죄가 성립을 해요. 그다음에 작성죄가 성립한 다음에 행사죄를 범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갑이 자격 모형 작성을 해서 A한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자격 모형 작성되어 있다는 거를 얘가 알고 있어요. 행사의 상대방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조나 변조된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죄가 되는 것은 통화랑 유가증권밖에 없죠. 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사람한테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행사할 목적이라는 거는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일반인들. 그래서 꼭 행사의 상대방이 A건 B건 C건 그걸 고려하지 말고 일반인 누구에게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면 행사 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일반인들한테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꼭 A한테 행사하지 않고 B나 C나 D한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사의 상대방이 작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근데 작성된 다음에 행사할 때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 행사의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행사 목적을 물으면 인정된다. 근데 실제로 행사죄를 물으면 안 된다요. 쓰세요. 행사죄 X.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그다음에 직무집행 정지의 가처분 이전 이후 판례 있죠? 자,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자, 갑이 이제 정지가 됐 이제 자, 갑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얘가 잘렸죠? 해임이 되고 후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제 다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이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 후임이 가처분을 걸었어요. 소송 중에 가처분 걸어갖고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승소했죠. 승소하면서 정지가 된 게 취소가 되고 풀렸어요.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승소했으니까 권한이 원래 있는 사람인데 요 면허 정지처럼 정지된 구간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지가 처분 전에 한 것은 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안 되고
정지가 처분 이후에 취소 시 사이 여기 권한 없을 때는 거 제가 되겠죠. 네, 곱할입니다. 그래서 정지 처분 이전에는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되지 않고 정지 처분 이후에 한 것은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된다. 그거 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비교될 게 이제 그 대표 주총결이 취소된 판결이 있어요. 자, 갑이 주주총회에서 권한이 해임이 되고 잘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정지부터 취소까지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도 권한이 없잖아요. 없는데 요 취소 판결은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임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죠. 이 판례는 이제 소급한다는 말을 꼭 써주기 때문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줬던 판례예요. 자, 해임 주총 결의가 취소되면은 소급표가 있다는 문구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권한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만장일치 판례는 만장일치로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권한이 있는 경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진단서 작성죄입니다. 자, 진단서라는 거는 그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자기 생각이나 소견을 쓴 문서를 진단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수감 생활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기 소견을 썼죠? 그럼 진단서가 맞습니다. 근데 입퇴원 확인서는 그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썼더라도 이건 자기 건강에 관한 진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단서가 아니죠. 자, 다음. 자, 국립병원 의사가 진단을 허위로 썼어요. 국립병원 의사니까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의사죠. 그러면 이제 공문서와 진단서 두 개 다 경합하게 되는데 공문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럼 진단서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객관설에 따라서 무죄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위증죄하고 무고죄 할 때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자, 위증하고 무고죄 할 때 진실인 줄 알았고 진실인 줄 알았고 허위인 경우는 거짓말에 고의가 없으니까 죄가 안 돼요. 그리고 허위인 줄 알았고 허위인 경우가 죄가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자, 학설 대립이 있는 거는 이거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실이었을 때. 자, 위증죄는 주관설에 따라서 죄가 되고 허위인 줄 알았으니까 얘는 객관설에 따라서 진실이니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설이 원칙이죠. 원칙이고 다 객관설인데 주관설에 따르는 거는 위증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원칙대로 객관설에 따라 풀어야 돼요. 자, 주관적 의도는 허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진실로 판명이 되었다. 그럼 객관설에 따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고할의 알권 됐고, 자, 오른쪽.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보겠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허위라는 거는 사실에 거짓이 있어야 되죠. 자, 사실에서 진실과 허위가 나뉘고 사실에 반대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생각에 판단이 잘못된 거죠. 사실의 거짓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드는 판례들 쭉 나오는데 그 질문들 제일 많은 판례가 그겁니다. 인감 증명서에서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를 하였다. 부동산 매도용을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사실대로 썼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명의자가 생존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리인이고 본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본인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인감 됐고. 등기부 등본에서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두 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둘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전 등기만 기입을 하고 설정 등기는 누락시켰습니다. 이게 고의 누락이죠. 자, 고의 누락은 부작위란 말이에요. 부작위로도 허위 작성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실에 거짓 기재가 있는 거, 뭐 준공 검사 조서. 조서라는 게 뭐예요? 조사 서류. 현장을 보고 조사한 서류인데 거기에 사실 그 기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쓰면 죄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최신 판례가 있죠. 기성검사 조서는 조서예요. 또 조사 서류인데 이건 사실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되었다. 최판이죠. 최신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이제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30% 공정률이 진행 중에 있었고 주탑까지 건설되면 40% 공정률이기 때문에 7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을 조사한 서류를 쓰면서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공정률이 70%입니다. 자, 현재 주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률은 30%예요. 70%입니다 썼으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근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 2% 썼죠. 만약에 주탑이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30% 기성 공정률과 주탑 40%까지 해서 완성된다면 70%가 될 겁니다 썼다고. 그러니까 사실에 거짓이 없잖아요. 주탑이 완성됐다고 쓴 거 없다고. 그래서 사실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어떤 판례죠. 자, 기성검사에서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기타 영업용 허가 세무. 자, 어업허가 건축허 허가서라는 거는 사실 확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허가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허위 작성이 아닙니다. 자, 영업용 사건은 이제 뭐예요? 영업을 영업용으로 허가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쓴 거죠, 그것도. 그래서 허위 작성이 아니다 봅니다. 과세 표준도 이제 직장인하고 정치인하고 과세 기준이 다 다른데 정치인한테 뭐 일반 연예인 같은 사람들 과세 표준 적용했단 말이에요. 또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봤습니다. 자, 그런 애들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다음 문단. 자, 허위 작성죄 간접 정보. 자, 이것도 요약을 쭉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 공문서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보조 공무원. 근데 작성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병은 결재권자입니다. 공무원이면서 작성권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서가 하나가 이렇게 쭉 발급이 되었는데 허위 작성된 거란 말이에요. 또 위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위조인지 아니면 허위 작성인지 볼 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접 만들면 위조.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면 위조죠. 위조. 자, 근데 여기 이제 결재 절차를 거쳐서 갑이 보조 공무원에게 신청하고 결재를 거쳐서 권한 있는 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명이 허위 작성죄가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허위 작성 전범이었다. 그럼 배후에 있는 사람이 공범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을 모르고 작성해서 처벌되지 않는 자다. 그럼 배우자가 간접 정범. 그럼 배우자는 공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도 허위를 몰랐고 얘도 허위를 몰랐고 다 몰랐다. 그럼 배우자가 정범 되겠죠. 간접 정범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허위 작성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진정 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이 있어야 전범된다고. 자, 그런데 공무원 신분 있잖아요. 공무원 신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작성 전범 되죠. 공무원 신분 있잖아요. 전범 되죠. 자, 근데 갑은 공무원 신분이 없죠.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허위 작성죄 전범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벌이죠. 무죄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런 허위 신청에 따른 문서 발급을 무죄로 보는데 중요한 문서는 처벌을 하죠. 그 중요한 문서가 뭐였습니까? 공정증서. 공정, 등기부 등록부 228조. 여러 공문서 중에서 공정증서에 한해서만 예외로 처벌해요. 요것 빼고는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1번. 자, 공무원 아닌 자가 거짓말로 신청해서 결재 절차를 거쳐 허위 작성되면은 불가벌. 공정증서일 때만 예외로 처벌합니다. 자, 이거는 비교되는 판례가 있죠. 보증인 아닌 자가 보증인을 속여서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에는 간접정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허위 공문서는 진정 신분범이라서 신분이 없으면 제가 안 되는데 허위 보증서는 일반범이죠. 일반범이기 때문에 신분이 없어도 전범이 나올 수 있어요. 꼭 비교해서 보시고. 자, 2번. 자, 사인이 동대 방위병 보조공무원과 공모해서 동대장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서 문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보조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허위 작성죄 간접정범. 그리고 이 일반 사인은 공범 되는 거, 공범. 공범 됩니다. 자,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허위 작성죄 신분범의 전범은 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전범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공범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출이죠. 자, 그 다음 3번. 자, 보조 공무원이 결재 절차를 거쳐서 모르는 자를 이용하면 허위 작성 간접정범이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면 결재 없이 직접 만들면 위조죄예요. 권한 없이 만들었으니까 위조죄가 됩니다. 자, 다음 전자기록입니다. 자, 전자기록에 이제 컴퓨터 워드 치는 거죠. 그래서 램은 일시 기억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 저장장치 하드 말고 일시 저장장치 램도 컴퓨터 부품이 된다. 그래서 원본 파일의 변경을 처리하지 않았어도 기수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이제 자판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워드를 막 칩니다. 자, 그 워드를 막 치면은 램에 저장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이제 Alt S를 눌러요. 저장 버튼 딱 누르면 이제 영구 저장 장치 하드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 워드를 막 치다가 바로 이제 문서를 출력을 한 다음에 저장 장치를 누르지 않고 그냥 꺼버렸어요. 그래서 영구 저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저장이 되고 저장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수냐 미수냐? 기수예요. 여기도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되지 않았어도 영구 저장되지 않았어도 일시적으로 램에 그 기억된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그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이제 그 회사 직원이 그 컴퓨터를 쓰고 있을 때 법인 운영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으면 그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 남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월급 받고 남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타인의 전자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록은 위작, 변작 이렇게 표현하죠. 위작은 위조 플러스 작성. 위조라는 건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거고 작성은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형위조, 무형위조 둘 다 위작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문서랑 좀 다른 게 있죠. 자, 문서랑 다른 게 뭐냐면 자, 문서 이제 전자기록 공문서, 사문서, 공전자기록, 사전자기록. 그래서 이제 위조, 허위작성.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문서, 위조, 허위작성 다 벌하고 사문서, 위조 벌하는데 사문서, 허위작성 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자기록은 4개를 다 벌하죠. 4개를 다 벌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 사전자 기록에서 위조랑 작성은 둘 다 위작이라서 똑같이 취급이 된다. 맞고 얘랑 비교하기도 하죠. 사문서 허위 작성은 벌하지 않는데 사전자 기록 허위 작성 벌한다. 얘랑 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물으면 같다. 이렇게 물으면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입니다. 전자기록 목적은 사무처리 그르칠 목적이죠. 그때 사무처리는 시스템 운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고가 시스템 운영자다. 금고를 도와주려고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사무처리 그르칠 목적은 없다. 그 다음 인터넷 글쓰기 했는데 그 카페 관리자, 카페 관리자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더라도 사무처리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2개 꼭 보시고. 자, 영업용 사건은 이제 뭡니까? 영업용 허가해줬죠. 사실 확인을 하고 허가한 게 아니고 생각의 판단을 믿으니까 허위 작성이 아니었다. 허위 작성이 아니니까 위작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입니다. 자,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